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표현하장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함수를 배우게 되면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 함수이고 또 어떠한 것이 함수가 아닌지를 배우게 되죠. 해외에서는 함수가 아닌 부분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 교과 과정을 충실히 공부를 하고 해외로 공부를 하러 온 학생들이 함수가 아닌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는 이 파트에 오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래도 함수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이 당황하겠죠.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다루지 않는 함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수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relation인데요. 칠판을 보시면 제가 relation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 놨는데요. 이 relation은 두 개의 모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쪽 모임과 이쪽 모임에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러한 관계, 우리가 대응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relation에서 나오는 몇몇 단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모임들을 우리가 집합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rel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집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et이라고 하는데요. set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한 단어입니다. 참고로 집합은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기준을 준다면 키가 크다라는 그러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죠. 따라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키가 180cm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 본다면 키가 180cm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집합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A set is a collection of distinct object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distinct라는 단어는 뚜렷한 또 명확한 이런 의미인데요. 뚜렷한 대상의 모임 이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데요. 원소는 영어로는 element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원소를 한번 표현해 본다면 An element of one set is one object of the s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집합의 하나의 원소는 그 집합의 하나의 대상입니다 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re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relation은 여기에 하나의 집합의 원소들과 또 다른 집합의 원소들을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A relation associates the elements of one set with the element of another s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집합의 elements, 원소들과 another set, 다른 집합의 element, 원소들을 associate, 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relation이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relation의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ion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칠판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표로 우리가 relation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표는 영어로는 table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보시면
왼쪽은 서울, LA, 밴쿠버, 시드니, 부산 도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코리아, USA,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코리아 이렇게 country, 국가가 나와 있죠. 나라가 나와 있죠. 서울이 코리아에 관련이 돼 있고 LA가 미국, 또 밴쿠버가 캐나다, 시드니가 호주, 또 부산이 한국.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Describe the relation in words. 말로 한번 이 관계를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매우 당황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 잘 풀지만 영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관계는 그 도시가 위치한 나라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The relation shows is located in from a set of cities to a set of countries. For example, Seoul is located in Kore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relation은 도시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과 나라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연결해 주는데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is located in 속해 있다, 위치해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면 Seoul is located in Korea. 서울은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relation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relation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set of order pairs라는 방법인데요. 칠판을 보시면 order pair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표현할 때 3,2 순서쌍이라고 하죠. order pair라는 단어가 순서쌍이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도시와 나라를 연결했던 그 표를 set of order pairs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순서쌍으로 표현을 하니까 서울, 해당되는 나라는 Korea.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LA였죠. LA, 해당되는 나라는 USA. 세 번째 도시는 밴쿠버였죠. 해당되는 나라는 캐나다고요. 네 번째 도시는 시드니였죠. 해당되는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였고요. 마지막 도시는 부산이었죠. 부산이 위치한 나라는 코리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테이블로 나왔던 도시와 나라의 관계를 set of order pairs, 순서쌍의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 표현 방법 set of order pairs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relation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arrow diagram이라는 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러한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칠판을 보시면 이렇게 타원 두 개가 있고 왼쪽 타원에는 도시가 있고 오른쪽 타원에는 나라 이름이 있는데요. 이 타원들은 각각 집합을 의미하겠죠. The two ovals represent the sets. 여기서 oval이라는 단어는 타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개의 타원은 집합을 의미합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여러분들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코리아에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죠.
여기 보면 arrow라는 단어는 화살표라는 의미니까 화살표를 보냅니다. LA는 미국의 화살표를 보내게 되고 밴쿠버는 캐나다로 화살표를 보내겠네요.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화살표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부산은 대한민국에 화살표를 보내겠죠. 이 두 개의 타운의 관계는 아까 우리가 words, 문장으로 표현할 때 어떤 관계였죠? is located in, is located in 이었죠. 따라서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냐면 is located i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Vancouver is located in Canada. 밴쿠버는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각각의 화살표는 첫 번째 집합의 한 원소와 두 번째 집합의 한 원소를 관계를 맺어주고 있죠. Each arrow associates an element of the first set with an element of the second se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각각의 화살표는 첫 번째 집합의 한 원소와 두 번째 집합의 한 원소를 관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겠네요. relation을 나타내는 세 번째 방법, arrow diagram 이었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막대 그래프는 영어로는 bar graph라고 하는데요. 이 bar 그래프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문제를 보니까 represent the relation. 첫 번째는 as a table, 두 번째는 as a set of ordered pairs, 세 번째로는 as arrow diagra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ion을 잘 표현하셨나요? 첫 번째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breed of dog 이렇게 되어 있죠. 강아지 품종이죠. 개 품종. 그리고 mean height 단위가 cm로 되어 있는데요. mea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배우셨죠. 평균이라는 단어죠. 평균 키, 즉 강아지 품종별로 평균 키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강아지 보니까 아프간 하운드는 75cm, 치와와는 20cm, 코기는 30cm, 골든 리트리버는 60cm, 저먼 셰퍼드는 60cm, 멜라뮤트 65cm인데요. 각각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찾았는데요. 아프간 하운드라는 강아지는 이렇게 생겼고, 치와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아지 품종이죠. 코기, 다리가 좀 짧은 그런 강아지인데요. 골든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멜라뮤트 이렇게 강아지들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a set of ordered pairs 순서상으로 나타낸 집합을 이용해서 relation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집합 표시는 중괄호로 표현한다고 했죠. 첫 번째 품종이 아프간 하운드였죠. 아프간 하운드 평균 키가 75cm였으니까 이렇게 order pair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강아지가 치와와였죠. 치와와는 키가 20cm였죠. 세 번째 강아지가 코기였죠. 코기의 평균 키는 30cm. 네 번째 강아지가 골든 리트리버였죠. 골든 리트리버는 평균 키가 60cm였네요.
다섯 번째는 German Shepherd였죠. German Shepherd의 평균 키는 60cm였고요. 마지막 강아지는 Malamut였죠. Malamute. 키가 65cm였는데요. 이렇게 순서쌍을 이용한 집합으로 우리가 relation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방법, a set of other pai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relation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 arrow diagram인데요. 여러분들이 타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왼쪽 타원에는 breed of dog, 개의 품종을 적어주시고 오른쪽에는 mean height, 평균 키를 적어주신 다음에 각각 화살표를 보내면 되겠죠. 아프간 하운드는 mean height, 평균 키가 75cm였고요. 치와와는 20cm, 코기는 30cm였죠. 골든 리트리버는 60cm, 저먼 셰퍼드도 60cm였고요. 말라뮤트는 65cm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강아지 품종과 거기에 해당되는 평균 키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왼쪽과 오른쪽의 relation,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품종의 평균 키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니까 has a mean height o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fghan Hound has a mean height of 75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fghan Hound의 평균 키는 75cm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 arrow diagr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함수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인 relation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relation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각각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relation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들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고 계속해서 수영장TV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